19세기 중반부터 약 100년 동안 해군의 주역은 전함이었다. 조선 기술의 발발로 외형이나 성능은 끊임없이 변화했으나 대구경 포를 장착한 거대한 전함이라는 원칙은 그대로 유지됐다. 하지만 1941년 12월 태평양을 은밀히 가로질러온 일본 항공모함에서 이륙한 비행기들이 하와이 진주만을 공습하면서 전함의 불패 신화는 막을 내렸다. 미국이 자랑하던 전함들이 일본군의 공격을 받아 침몰하는 장면은 해전의 주요기 전함에서 항공모함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그로부터 70여 년이 흐른 지금 항공모함은 해군력을 상징하는 가장 강력한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앞다투어 항모를 만들며 아시아 태평양 제해권 경쟁을 가속화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막대한 비용과 기술적 결함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아 항모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도 지속되고 있다. 같은 달 등장한 산둥호와 케네디호. 미국과 중국은 지난달 신형 항모 취역식과 명명식을 치르며 태평양 패권에 대한 야심을 드러냈다. 같은 달 7일 명명식을 가진 존 F. 케네디호는 미 해군 차세대 핵추진 항공모함인 제럴드 포드급 입원함이다. 통합교전 시스템과 첨단 레이더 등을 갖춰 슈퍼 항모로 불리는 케네디호는 미 해군 이미츠급 핵항모의 선체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첨단 기술을 대거 적용해 전투력을 높인 함정이다. 최신형 A1B 원자로 2기를 장착해 동력을 20년간 공급받을 수 있다. 전력 생산도 니미츠급 핵항모보다 3배나 많은 600메가와트에 달한다. 기존 증기 사출기보다 출력이 향상된 전자기식 사출기를 적용, 무장을 갖춘 전투기를 더 많이 띄울 수 있도록 했다. F-35C 스텔스 전투기와 FA-18 전투기, EAD 공중조기경보 동제기, MH-60R 해상작전 헬기 등을 포함한 80여 대의 함재기를 탑재한다. 중소국가의 공군력을 능가하는 수준이다. 추후에는 무인 공격기 또는 공중급유기와 레이저 무기 등도 탑재될 예정이다. 같은 달 17일 취역한 중국 항모 산둥호는 미완성된 러시아 항모 바리아구를 개조해 만든 려닝호의 경험을 토대로 중국 기술로 만든 항모다. 중국 최초의 근대적 해군이었던 청나라 북양함대 창립일에 맞춰 취역식을 가진 산둥호는 중국의 항모 건조 기술이 꾸준히 발전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실험적 성격이 강했던 려닝호보다 2배 정도 많은 40여 대의 J-15 전투기와 Z-18 해상작전 헬기를 탑재할 수 있다. 최신 다기능 이상 배열 레이더 등을 장착해 전투 능력이 크게 향상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비행급한도 려닝호보다 넓어져 항공작전이 더욱 용이해졌다는 지적이다. 산둥호의 취역으로 중국은 동아시아에 유일하게 항모를 2척 운용하는 국가가 됐다. 중국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산둥함보다 현대화된 8만 톤급 항모 건조를 진행 중이며 이와 별도로 네 번째 항모 건조도 이르면 2021년 시작할 예정이다. 새로 건조되는 항모는 스키전 부대를 적용하는 대신 증기식이나 전자기식 사출기를 장착할 것으로 보여 실제 취역 시 전투력이 한층 향상될 전망이다. 중국 해군 제-15 전투기가 항모 려닝호 갑판에서 이륙 준비를 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미국과 중국이 경쟁적으로 항모를 만들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중국은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둥호는 배 앞부분에 설치된 스키전 부대를 이용해 전투기를 이륙시킨다. 중량이 30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J-15 전투기를 이륙시키는 데 필요한 양력을 충분히 제공하기 어렵다. 연료나 무장 탑재량을 줄이면 이륙할 수 있으나 그만큼 전투 능력이 떨어진다. 미 해군 항모처럼 증기식이나 전자기식 사출기를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개발이 지연되는 모양새다. 사출기가 없다면 미 해군의 EAD와 같은 조기경보통 제기를 운영하기 어렵다. 헬기에 조기경보 레이더를 장착하는 대안이 있으나 탐지 반경 등의 제약이 따른다.
제-15 전투기와 탑재 엔진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미국과의 기술 격차를 좁히려면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